자, 오늘은 우리가 그 자동차로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 일본 기업 혼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혼다의 그 일본 내 회사 정식 이름은 혼다 기연공업 주식회사예요. 혼다 기술연구, 혼다 기연이에요. 로고는 이렇게 이거 자동차 로고로 쓰고 있죠. H를 딴 로고. 그 다음에 이거 오토바이 로고로 쓰고 있죠. 날개 로고. 원래 오토바이 만드는 회사예요. 그 위치는 도쿄 시내에 있고요. 도쿄 시내에서 그 신주쿠하고 도쿄하고 그 중간쯤에 있어요. 본사 건물은 이렇게 생겼고요. 도쿄 증권거래소 일부 상장돼 있고요. 그 다음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어요. 도쿄 지수 인덱스 30에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들어가 있죠. 자본금은 870억엔이고 매출은 14조 6천억엔. 그러니까 140조 정도 매출을 하는 거죠, 지금. 영업이익은 5조 정도 되고요. 순이익은 3조 원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자산은 180조 원 정도 돼요. 종업원 수는 22만 명. 이 창업자예요. 혼다 소이치로라는 양반인데 1906년생이에요. 뭐 85까지 사셨죠. 시즈오카 현의 그 하마마츠라는 동네 그 바로 옆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요 언저리 동네가 뭐 도요다도 있고 자동차 공업의 집결지예요, 여기가. 그 옛날의 학제를 지금하고 1대1로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여하간 지금의 그 중학교에 해당하는 그 교육을 받고 자동차 부품 회사에 22살까지 다니다가 이 회사의 정책인가 봐요. 뭐 훌륭한 사원에게 하나 지사 비슷하게 하나를 독립시켜서 운영하게 했대요. 그 다음에 31살이 되면은 이제 동해전기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서는 운영을 하는데 이론적으로도 뒷받침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전문대학에 어떤 청강을 했다 그래요. 전 세계 누구라도 알만한 이름의 회사를 일군 사람인데 뭐 학위나부랭이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전문대를 나왔든 중학교를 나왔든 본인이야 그거 신경도 안 쓰겠죠. 36살에는 도요다 자동차, 도요다의 자본을 유치를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뭐 전쟁이 끝나갈 무렵 지진으로 공장이 붕괴가 되면서 도요다의 지분을 전부 넘기고 퇴사를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1년간 휴양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회사가 망한 뒤 1년 뒤 40살에 혼다기술연구소를 설립을 해요.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에서 그 동네, 자기 고향 동네에서. 그렇게 해서 48년에 혼다기연 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46년에는 회사는 아니었고 연구소였죠. 48년에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자본금은 100만엔이었고 종업원은 20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49년에 후지사와 다케오 씨랑 합류를 합니다. 뭐 우연한 자리에서 만나서 바로 뭐 남자들끼리 첫눈에 반한 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삼국지의 관우, 유비, 장비가 만나는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합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후지사와 다케오 씨예요. 이게 혼다 소이치로고요. 이 후지사와 다케오 씨는 1910년생, 4살 어리죠. 도쿄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스스로도 일본 기공연구소라는 뭐 연구소 이런 거를 설립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다음 전쟁이 끝나고서는 후쿠시마에서 제재소를 운영을 하다가 우연한 자리에 동석을 해서 혼다 씨를 알게 됐고 이 영원한 동반자가 됩니다. 이 양반은 그 대외 활동을 전혀 안 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명참모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혼다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일궈내는 데 있어서 그 혼다 소이치로 씨가 어떤 기술에만 전념을 할 수 있게끔 경영을 완전히 도맡아서 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한 여러 가지 뭐 멋진 말 중에 하나가 본인은 경영학을 공부한 적이 없다라고 해요. 몇몇 경영서적을 읽었지만 책에 쓰인 반대로만 해야지 생각했을 뿐이라고 해요. 뭐 재밌는 얘기죠. 무슨 말이겠어요? 경영을 글로 써서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라는 내용이겠죠. 경영자라는 건 1보 앞을 비추면서 2보 앞을 말하면서 3보 앞을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수없이 많은 우연과 운과 판단의 연속이죠. 삶이라는 것 자체가 경영뿐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사는 삶이 또는 어떻게 운영하는 회사가 잘 될 것이다라고 책으로 정의를 낼 수 있을까요? 기술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겠죠. 그 49년에 이제 첫 작품이 나옵니다.
98cc짜리 투사이클 단계통 엔진 드림 D형이라는 오토바이를 출시를 해요. 뭐 당시에 나오는 오토바이스러워요. 1950년에 도쿄 영업소를 개설하고 도쿄 공장을 가동을 합니다. 뭐 이때는 뭐 소규모 공장이었겠죠. 52년에 사이타마 공장을 개설을 하는데 지금의 모습은 이런 모양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52년에 그 커브 F형이라는 모델을 발매를 합니다. 이거는 자전거에다가 모터를 장착을 한 거예요. 이거는 자전거 판매점을 통해서 유통을 시켰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에 간간히 등장합니다. 요 자전거가. 53년에 본사를 도쿄로 이전을 하고요. 53년에 범용 엔진 H형을 개발을 합니다. 요 엔진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손잡이에다가 연결을 하면은 경운기가 되는 거죠. 이거 혼다씨예요. 53년에 경운기 F150이라는 모델을 개발을 해요. 근데 영 모델이랑 영 안 어울리네요. 뭐 왜 여자 모델이 경운기를 운전하고 있을까요? 농부 아저씨가 운전해야지. 뭐 그 마케팅의 세계야 뭐 너무 오묘해서 저도 뭐 뭐라고. 54년에 도쿄 증권거래소 그 점도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자스닥이에요. 그다음에 혼다 소이치로 씨가 유럽을 시찰을 하고요. 영국의 그 아일 오브 맨이라고 그 아일랜드하고 본토하고 그 중간에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열리는 레이싱이 있어요. 세계적인 오토바이 레이스예요. 요 TT 레이스라고 있는데 트로피 투어인가 뭐 어쩌고 그런 건데 그 TT 레이스 참가를 선언을 하고요. 55년에 이륜차 생산 대수로서 일본에서 1위를 달성을 하고요. 57년에 도쿄증권거래소 일부 상장을 합니다. 58년에 그 유명한 희대의 걸작 슈퍼커브가 탄생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시티백이라 그래서 중국집 배달용 오토바이로 잘 알려져 있는 모델이에요. 이거를 우리나라 대림자동차가 혼다랑 합자 회사를 만들어서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엄청나게 팔았죠. 저 역시도 중학교 때 신문 배달을 할 적에 그 보급소에 있던 요 시티백을 타다가 사고를 낸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1억대 판매 돌파 기념식을 가졌었어요. 혼다에서. 1억대입니다. 1억대. 전 세계 1억대. 가장 많이 팔린 오토바이고요. 뭐 이 내구성으로 유명하고요. 뭐 20년을 탔네, 30년을 탔네, 뭐 옥상에서 떨어뜨렸는데도 계속 굴러가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화제가 되는 희대의 명작입니다. 슈퍼커브를 58년에 발매를 합니다. 59년에 미국 법인을 설립을 해요. 당시에는 이런 모양새였어요. 미국 법인이. 뒤에 오토바이 배달하러 가죠. 오토바이 팔려가지고. 지금의 혼다는 뭐 어마어마하죠. 미국 내에서도. 60년에 그 연구소를 혼다기술연구소라는 원래 설립된 혼다기술연구소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연구소는 따로 독립을 시킵니다. 그 회사에서 분리를 시켜요. 이게 연구소 인력이에요. 61년에 아까 그 참가 선언했던 그 TT 레이스에서 첫 우승을 합니다. 근데 그냥 우승이 아니라 125cc, 250cc 1위부터 5위를 전부 독식을 해요. 그러니까 대회의 모든 상을 그냥 다 쓸어가 버렸어요. 그 유럽 메이커들이 좀 짜증이 났겠죠. 62년에는 일본 내에 그 레이싱 서킷을 완성을 합니다. 스즈카라는 동네에 서킷을 완성을 해요. 당시에 대회가 열렸던 모습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우리나라도 영암 서킷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진 않죠. 지금은 뭐 국제대회도 열리고 그러는 곳이에요. 62년에 4륜차에 진출하겠다라고 의향을 발표를 해가지고요. 그리고 63년에는 그 슈퍼커브를 첫 해외 생산을 합니다. 이건 벨기에에 있는 공장이래요. 63년에 경트럭 S500을 발매합니다. 4륜차에 드디어 진입을 한 거죠. 64년에 F1 진출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65년에 또 우승을 해버립니다. 그 혼다는 뭐 사장부터 해가지고 그냥 성능 좋은 엔진 만드는 걸로만 똘똘 뭉쳐있는 회사니까 이런 실적을 냅니다. 69년에는 양산형 최초의 4기통 탑재 드림 CB750-4라는 거를 발매를 해요. 이게 그 최고속도 200km를 첫 돌파한 오토바이라고 해요. 왜냐면 72년에 그 유명한 혼다 시빅이 발매가 됩니다. 뭐 글로벌하게 가장 많이 팔린 차 중에 하나죠. 현대 엘란트라, 아반떼가 국제적으로는 엘란트라라는 이름으로 팔리죠. 그 다음에 혼다 시빅, 그 다음에 도요타 코롤라, 그러니까 준준형급들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가장 많이 팔린 차들이죠.
그 다음에 72년에 그 미국이 대기정화법이라는 거를 제정을 했는데 거기 기준에 맞춘 유일한 엔진을 개발을 합니다. CVCC 엔진이라고. 그래서 또 한 번 어떤 기술력으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혼다가. 그리고 73년에 사장, 부사장이 동시에 은퇴를 합니다. 다케오시가 그랬다 그래요. 이 혼다가 영원히 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승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후계 구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서는 동반 퇴진했다고 해요. 그 혼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침으로서 혼다의 사장은 기술자 출신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대요. 이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식을 입사시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창업 시기에 큰 역할을 했던 그 혼다 소이치로 씨의 장남도 퇴사를 시켜버려요. 뭐 밖에 나가서 다른 회사를 본인이 차려요. 그 다음에 사장실, 중역실이 없는 회사랍니다. 그 본사에 그냥 중역층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자기 자리 없이 그냥 모여 있대요, 그냥. 책상이 필요하면 뭐 공동 책상 같은데 이렇게 잠깐 뭐 빌려서 쓰고 그러나 봐요. 그냥 모여서 앉아 있고 그런가 봐요. 가본 적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주휴 2일제라든가 2교대 근무제라든가 이런 어떤 제도를 남들보다 좀 먼저 도입을 해서 근로자들이 좋아하는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사무직, 기술직도 입사하면 현장 근로를 6개월 시킨답니다. 어떤 기술 현장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회사죠. 그 다음에 81년에 그 최초의 카 내비게이션을 발매를 했고요. 이렇게 지도를 뒤로 이렇게 종이를 뒤로 집어넣는 방식이네요. 어떻게 작동을 했을까요, 이게? 그 다음 86년에 경비행기와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해가지고요. 88년에는 F1에서 16전 15승을 기록하는 뭐 이런 때가 있었어요, 일본이. 그 다음에 2000년에는 아시모를 발표했죠, 이 로봇을. 근데 아직까지 로봇 산업을 계속 이렇게 선도하는 것은 아니고 이때 아무도 안 하던 시절에 하다가 뭐 지금은 타 업체들이 후발주자들이 다 뭐 보스턴 다이너믹스나 뭐 이런 데가 앞서고 있죠. 현재 혼다는 아마 이거를 중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모를. 그다음 2015년에 혼다 제트 계열사에서 비행기 만들어서 고객한테 인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비행기 만든 게 86년이었고 거의 20년 만에 일단 매출을 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혼다 제품군은 뭐뭐 있냐 하면은 처음 시작이 이제 오토바이로 시작을 했었고요. 오토바이는 이런 스포츠 바이크, 우리나라는 뿅카라 그러기도 하고 알차라 그러기도 하죠. 요거 지금 이거는 아마 CBR 1000cc짜리인 것 같은데 아름답죠. 뭐 이런 스포츠 바이크뿐만 아니라 오토바이가 가지고 있는 라인업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혼다 자동차 중에서도 이제 고급 모델, 뭐 현대의 제네시스나 토요타의 렉서스나 뭐 이런 식의 브랜드를 혼다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큐라예요. 어큐라에서 나오는 스포츠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혼다 제트에서 나오는 비행기 실내네요. 자가용 비행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모터를 만들어내서 이걸로 이제 발전기라든가 경운기라든가 이런 거에 탑재를 해서 팔아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회기라 그러죠. 이런 거 이제 모터보트에 달리는 모터 엔진 250마력짜리네요. 뭐 늠름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모터가 돌아간다 그러는 거는 다 하려고 하나 봐요. 엔진이다 그러면 뭐 다 하려고 하나 봐요.